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보람입니다.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요즘 세대에는 이 건강을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오직 건강만을 연구해온 한 사람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 미생물 박물관장이자 힐링바이오의 설립자 박세준 대표님을 모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현명한 건강 지킴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세준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반갑습니다. 박세준 대표님의 그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그 자연의 섭리를 이렇게 잘 좀 헤아려서 다양한 분야를 발명한 발명가로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떤 대표보다는 발명가로 자신을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국민 행복시대 건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 광고를 보시면 예산이 불필요한 국민 행복시대 정책을 좀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나라 그 의료 통계를 낸 자료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하겠는데요. 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네, 2010년도에 통계인데요. 네, OECD 국가가 6.5회에 불과한데요. 네. 우리 한국은 12.9회나 됩니다. 아우, 2배 되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OECD 국가보다도 3분의 1 국가가 거의 낮은 데 비해서 우리가 네. 이렇게 높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네, 또 이제 1980년부터 2010년까지 네. 그 병상 수를 네. 이렇게 통계가 나온 자료가 있는데, 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병상 수 맞습니다. 병상수 말하는 거죠? 네네. 7.4배나 증가했습니다. 아, 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네. 그 1인당 의료비가 9.8배이고 네. 병상 수는 7.4배가 증가했어요. 네. 그게 OECD 국가 중에 가장 증가율이 높았지 않습니까? 네. 예, 현재 그 암 환자 네. 발생률 1위, 네. 암 사망자 발생률 1위, 네, 그렇죠. 이제 네. 또 그리고 불임률도. 예, 자살률 1위, 네. 불임률 1위, 네. 3, 40대 사망률이 1위가 되었고요. 네. 예. 최근에 그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네. 남자는 13년, 네. 여자는 18년을 그 투병을 하다 죽는다. 네. 그렇죠. 요즘에 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또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 예. 그런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 당뇨나 이런 대사증후군 환자가 1,000만 명으로 통계가 돼 있고요. 네. 변비 이게 그 성인은 약 10명 중 6명이 변비라고 합니다. 아, 네, 변비가 굉장히 굉장히 많군요. 무서운 병이죠. 어린이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어린이든 뭐 9세 미만 어린이가 네. 그 29.9%가 변비라고 그러고요. 또 30%가 네. 아토피 비염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건강 네. 실태가 정말 심각하군요. 네. 또 그런데 이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의학이 아주 눈부시게 발전을 했어요. 네. 그런데 환자와 의료비가 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한번 그래프 준비해 오셨던데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1인당 진료 의료비 평균 증가율이 네, 약 그 10년 동안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네, 그 OECD 국가가 4%에 불과한데 네. 우리는 이만큼 늘어났거든요. 8.5%나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예. 참 나쁜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1위를 예. 거의 차지하네요. 예. 네, 그래서 이것이 그 지금 암 환자가 100만 명인데요. 네, 예, 암 환자 한 명이 발생하는데 네. 온 가족이 지금 뭐 도탄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기업주가 그 암이 걸렸다면 네, 중소기업 같으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이 국가적 손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이렇게 암이 네, 보통 10%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네, 그 30, 40대 여성들이 네. 유방암 발생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 네, 이런 발표가 이게 남의 나라 국가 얘기가 아니라
네,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 얘기죠. 한국의 네, 현실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정말 이거는 국가적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저도 예. 오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니까요. 네. 우리나라가 병상 수도 그렇고 예. 또 의료비 평균 이렇게 증가율도 그렇고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 예, 그걸 좀 네, 말씀드리면 그런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분자생물학이 발달로 네, 우리가 먹은 음식이 네, 우리가 소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소화기관에서 소화되는 게 아니라 네. 중간에 매개체가 있다는 거죠. 아, 어떤 예, 매개체인가요? 미생물, 장내 미생물이 아. 우리가 먹은 음식을 네. 분해해서 네, 그 대사물질인 효소로 전환시켜서 네, 우리 몸에 흡수하기 때문에 네. 이게 공생관계가 있다. 아, 만약에 네. 장내 미생물이 없으면 네, 예, 우리가 그 영양소 섭취가 절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영양소와 산소나 네. 예, 이런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장내 미생물이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요. 예. 이 장내 미생물이라는 게 예, 어찌 보면 그 쓸개나 대장보다 더욱더 중요한 우리 제1의 장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예, 이제 또 대표님께서 네. 그 네이처 표지 그림을 또 가지고 네, 오셨다고요. 네, 네, 이거 한번 네, 좀 그걸 보면서 함께 보시겠어요?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네,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예, 여기 지금 저기 그 사람 얼굴에 그 네. 균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게 균인가요? 네, 네. 이 균들이 그 피부를 네. 지켜주기 때문에 마치 휴전선에서 아군이 네. 북한군을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네. 바이러스와 이런 그 유해균을 네. 방어해주기 때문에 피부가 네.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진다는 거죠. 아, 그럼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균은 나쁜 균이 아니라 좋은 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100%다 좋은 거란 네. 거죠.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기관 아닙니까? NIH가. 네. 여기에서 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네. 이게 참 재밌어요. 네. 5년간 네. 200명의 연구원을 동원해서 네. 우리나라 돈 2천억을 들여서 네. 그 5년간 연구해서 17편의 논문을 네이처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 이 17편의 논문을. 표지에 네. 네이처 표지고요. 네. 여기에서 말하는 거 피부에도 네. 이렇게 그 800종의 균들이 네. 7만 마리씩이나 이렇게 아. 피부를 지켜주고 있고 네. 코 속이나 네. 소화기관 또 입속 네. 여성 생식기에 네. 통 합쳐서 약 1000조 마리가 아, 우리 네.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밝혀졌는데요.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은 유익균이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네. 미생물의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아. 쉽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네요. 발 예. 쪽에 사는 미생물이 1층에 살고 네, 예. 머리 쪽은 한 100층 정도 예.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결국은 네. 이들이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여기서 이제 연구 발표를 했는데 네. 요새 그 비만 환자를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거의 다 운동으로 빼라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예. 근데 네. 그 비만을 일으키는 장내 세균이 있다는 거죠. 아, 그건 또 예. 유해균. 예. 그래서 여기서 밝힌 거죠. 그 유해균 때문에 우리가 비만이 되는데 이걸 네. 치료하는 방법으로 네. 건강한 사람의 분변을 음. 갖다가 그 장을 청소하고 네. 넣어줬더니 이식을 했더니 네. 뚱보가 홀쭉이가 됐다는 거죠. 아, 예. 그 병원에서도 약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걸 네. 미생물이 해결을 한 건가요? 그렇죠. 비만이 해결된 거죠. 네. 두 번째 또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요. 네, 어떤 건가요? 장염 환자 아시죠? 그 설사 이렇게 네,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주변 분들 5년 보니까. 뭐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네.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을 77명을 네. 이제 그 뭐야 실험을 한 치료를 하는데 네. 건강한 사람의 변을 갖다가 넣어줬더니 아, 네. 1차에서 70명이 치료되고 그럼 예, 여기서 그 네. 2차에서 6명이 치료됐어요. 아,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네. 질병이 건강한 사람의 분변으로 이제 치료됐다. 그 분변이 뭡니까? 그 속에 유익한 균이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겠죠. 유해. 그러니까 네. 이것들이 장내에 들어가서 생태계를 살려주니까 네. 결국 건강한 사람이 된 거죠. 이런 실험을 비롯해서 자폐증까지도 네. 이제 그 해결할 수 유산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로
치료한 사례까지 네이처에 발표가 돼 있거든요. 아, 이미 발표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유익균 또 미생물 예. 정말 버릴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뿐만 아니라 또 방부제 감미료 등 그 자료를 또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 다음 예.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네. 왜 질병이 이렇게 많이 의학이 발전하는데, 네. 날로 발전하는데, 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네, 그럼 질병이 줄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의학이 발전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네. 환자도 늘어나고 네. 의학비도 높이 올라가고. 네, 왜 증가하냐? 그러네요. 이거는 네. 제가 그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여기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질병 천국이 원인이 뭐냐? 네, 예, 바로 이겁니다. 한국인 한 사람이 네, 1년간 그 이런 유해 독소죠. 표백제라든지 발색제라든지 착색제, 감미료, 보존제. 네. 이 보존제가 바로 네.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아, 보존제가 예, 방부제. 이름을 네, 방부제라고 그러면 이게 세균이 죽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보존제다. 이렇게 이게 잘못된 표현이죠. 이것도 이름을 바로 좋게 바꿔서 사용을 하는 이것도 거군요. 바로 잡아야 돼요. 이거 이 문제 있는 거. 이거 속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이런 것을 1년에 24.69kg을 먹는다.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아, 이걸 뭘 통해서 먹어요? 가공식품을 통해서 먹는 음식물. 거죠. 네. 이 가공식품에 이런 게 다 숨어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이걸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몸속에 독소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만병의 원인이라고 늘 하잖아요. 예. 네. 이 독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 네. 우선 장에 들어가서 장내 균총을 얘들이 그 아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요. 아, 그러니까 억제시킨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다음에 균들이 그 음식을 분해한 효소가 우리 몸속에 흡수가 돼서 네. 우리가 건강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균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영양소 흡수가 덜 되고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런 건강은 또 악화되고. 예 네. 이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것이 몸속에 쌓여요. 이 독소가 쌓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우리 네. 한국 사람들은 몸에 네 보시다시피 네. 이 독소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아, 예? 그 그래프는 지금 독소가 쌓인 그래프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미국인의 3.2배, 네. 독일 아닙니까? 네. 독일인의 6.5배가 독소가 몸에 쌓여 있어. 아, 캐나다인의 4.4배가 몸속에 쌓여 있어. 네. 이러니까 우리가 질병공화국이 된 거예요. 이 몸에 있는 예. 독소를 빼줄 수 있는 이런 미생물이라든지 이제 좋은 식품을 좀 많이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또 하나 네.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네. 이것이 두 가지만 이제 이 장내균을 죽이면서 영양소 흡수가 덜 된다. 네. 또 독소가 몸에 쌓여서 질병의 질병의 됐다. 원인이 된다. 그 밖에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게 또 있나요? 네.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네. 대장에 가서 쌓여요. 아, 그것도 독소로 변하나요? 이것이 거기 가서 부패가 돼요. 영양이 있으면 네. 부패가 되기 마련이잖아요. 네. 이 부패된 독가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방구에서 간혹 느끼지 않습니까? 아, 네, 그거군요. 그 예. 냄새가 약간 독한 예. 네, 냄새가 그것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치명적이냐. 네. 겨울철에 돼지 농장이나 네. 양계장에 하룻밤만 환기가 안 돼도 전부 다 죽습니다. 그 돼지똥이나 닭똥이 네.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거기서 네. 나온 가스가 결국 하룻밤에 그 네. 돼지나 닭을 다 죽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가축의 분변에 들어있는 그 나쁜 독가스. 네, 유해균의 가스, 예. 독가스죠. 그 예. 가스가 동물들 다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네. 장에서 생겨서 네. 거의 뭐 일부 방귀로도 배출되지만 네. 거의 체내로 다 들어가서 아. 혈액을 오염시키고 또 간, 폐, 네. 왜 공기가 좋은데 사는데 폐암이 걸릴까요? 네. 폐, 그러게요. 뇌세포 네. 이런 것을 깨고 몸속에 쌓여서 주로 무슨 병을 만드냐? 현대의학이 밝혔어요. 네. 통풍, 류마티스 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그 몸 밖으로 나오면서 아토피가 되고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아주 네. 중대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소를 먹으면서 항생제라든지 방부제라든지 이런 식품을 먹으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인해서 네. 세 가지 그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그 건강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
예, 그렇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영향은 네. 이제 뭐 체내에 있는 나쁜 독소들이 네. 네, 영향을 주는 걸로 이렇게 알아들었는데요. 네.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이해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미국 질병통치센터에 따르면요, 그 미국에서 항생제 내성균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그 에이즈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고요. 네. 네, 또 아프리카 같은 데는 또 항생제도 듣지 않는 그런 질병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사망하는 어린이가 66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세계보건기구는 인류의 60%가 또 이 항생제 내성균 슈퍼박테리아로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 박세준 대표님은 이 슈퍼박테리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엄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엄포가 아니고요. 네. 이거 이대로 가면 사실로 현실화되는 거고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경고를 한 거죠. 네. 예. 지금 저게 인류 60%가 지구상에 있는 핵이 전부 다 터지면 과연 인류 60%가 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안 죽을 것 같다고 네,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네. 그 핵보다 무서운 것이 슈퍼박테리아입니다. 예. 네. 이래서 이제 이런 그 슈퍼박테리아를 네.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네. 예.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간단한 방법은 네. 우리가 그 슈퍼박테리아는 항생제로 안 들으니까 못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생제를 쓰지 말고 네. 항생제를 대체해서 쥐를 고양이로 잡으면 쉽지 않습니까? 네. 또, 아, 예, 꽁을 네. 매로 잡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잡는 네. 슈퍼 미생물을 찾아서 슈퍼 유산균 말씀하시죠? 유산균, 네. 예, 전쟁을 시키면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잡지 않겠습니까? 너무 편한 거죠. 네, 예, 그렇게 예. 편리한 방법이 있었네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항생제를 사용해서 유익균까지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예. 슈퍼 유산균을 사용해서 유익균은 살리고 유해균은 죽이는 거. 네. 네, 그런 방법을 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박테리아 감염 수족구병 대 천적 전쟁. 수족구병은 입속에 구멍이 여러 개 천공되고 심한 염증을 유발하는 전염성 질병입니다. 이 병원균은 내성을 키운 슈퍼박테리아가 많아 항생제나 프로폴리스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족구병 슈퍼박테리아도 쥐를 고양이로 잡듯이 힘이 강한 슈퍼 유익균을 용병으로 3일 정도 전쟁을 시키면 승전의 쾌감을 느낍니다. 특히 임플란트 시술에 따른 부작용도 잇몸을 지켜주는 유익균이 병원균에게 패전한 결과입니다. 임플란트를 시술한 다음부터 꾸준히 슈퍼 유익균을 취침 전 섭취하는 방법으로 잇몸에 배치해두면 부작용이 없고 치조골도 건강하게 됩니다. 이게 수족구병입니다. 4살이고요. 1년 동안 이게 빵꾸, 이런 게 온몸에 입 안에 다 빵꾸가 뻥뻥뻥뻥 났습니다. 예, 5g씩 청인을 먹었는데, 계속 먹였는데, 딱 일주일 후에 완전히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이 담당 의사가 수술하려고 했던,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담당 의사가 이것은 완전 기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판명이 나신 걸 사례입니다. 그 대표님께서 또 개발하신 물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유산균인데 SJP 슈퍼 유산균이에요. 네. 네,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뭐 좀 잠시 자료를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제 그 미생물에 대해서 좀 아주 재미있는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네. 미생물도 생명체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양육강식을 해요. 동물처럼. 아주 약한 놈이 있고, 네. 예, 강자가 있고. 강자가 있어요. 또 중간도 있겠죠? 예, 중간도 네. 있고. 이래서 이제 이 생태계가 이어져 가는데, 네. 이제 우리가 그 김치도 유산균이고, 네. 김치 국물도 효소라고 볼 수 있어요. 발효로. 네, 그렇죠. 발효로 만들어진 발효로 거니까. 나온 대사 물질이니까요. 근데 이걸 먹고는 설사가 그치지 않아요. 그죠? 변비도 네. 그치지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영양소에서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만약 김치를 만든 균이 네. 그 호랑이 같은 균, 이게 강력한 균을 가지고 네. 발효를 했으면 그 균을 먹게 되면 어떡할까요? 장내 설사를 일으키는 균이 미생물이나 변비를 일으키는 병이나 또 네. 뭐 여러 가지 그 질병들이 질병을 좀 만드는 잡히겠죠? 자폐증까지 네. 만드는 비만을 만드는 네. 이런 유해균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에서 예, 제가 이제 그 네. 이 질병 치료하는 방법에 가장 획기적인 방법으로 슈퍼 유산균을 찾아야 되겠다. 네. 이게 제가 찾은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 이게 네. 국내 학술지에 나온 논문입니다. 네, 이 국내 학술지 논문을 좀 들고 나오셨는데요. 네. 네, 보고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대표님. 네. 지금 이게 국내 학술지인데요. 네. 이제 제가 개발한 슈퍼 유산균에 대한 학술지인데, 네. 예,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아시죠? 네. 예, 이 174명을 임상한 결과 네. 식중독, 숙취설사 등 세균성 설사는 3 내지 4시간에, 네. 장염설사, 변비, 가스, 소화불량 네. 이런 잠불편은 72시간에 100% 개선되었다. 아, 100%가 개선이 됐다고요? 네네, 이런 네. 논문이 예, 그 게재되어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슈퍼 유산균인 거죠. 네네. 네. 균이 우리는 위산이 있고 네. 그 위산에서 대부분의 균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균이 죽으면 안 돼요, 그죠? 거기서 증식이 돼야 돼. 네. 예, 그리고 체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체온이 사람의 36.5도죠. 근데 대부분의 미생물이 네. 28도나 30도에서 잘 살아요. 네. 근데 28도나 30도에서 자라는 미생물은 네. 체온에서 잘 증식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또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네. 소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네. 18시간밖에 안 돼요. 네, 네. 18시간밖에 안 되는데 네. 이 18시간에 많이 증식되지 못하면 네.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슈퍼 유산균을 소개해드리면 이게 건국대학교 식의학연구소에서 예, 발표한 자료인데요. 네, 네. 네. pH 예 2.5면 아주 강산에 해당을 하는 건데요. 아, 그런가요? 위산도 네. 예 근데 37도와 네. 소화 시간에 18. 3만 배 아, 3만 배가 3만 배 증식되고 증식. 네. pH 3에서는 네. 예 120만 배가 증식된다. 몇 배가 지금 늘어난 건가요? 예, 네. 120만 배가 증식된 거죠. 진짜. 예, 이래서 장에서 증식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네. 설사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대부분 1시간에 그치거든요. 네. 예,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효과를 내는 거죠. 정말 또 이제 네, 정말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또 면역력까지 높아진다고 하고요. 네. 네, 대표님, 이 슈퍼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면역력이 굉장히 상당히 상승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충북대 의대 논문에서도 이미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네. 이제 그 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 우리 장내 미생물이 면역력을 올려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많이 그 증식이 되니까 네. 면역력이 상당히 올라가는 걸로 이제 2배 반이나 네. 2배 반 이상이나 네. 그 증식 그 면역력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면역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질병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잦은 피로나 네. 감기 같은 것이 네. 면역력이 약하게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런 네. 거를 우리가 예방하고 네. 또 이렇게 그 건강하게 회복되려면은 네. 이제 이런 슈퍼 유산균을 네. 많이 섭취해서 네. 면역력을 많이 높이면 네. 빠른 시간에 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예. 아, 이 슈퍼 유산균을 또 많이 섭취했을 때 조금 더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 네. 네, 예. 그런 얘기시군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네. 네,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그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 네. 음식으로 치료되지 않는 질병은 네,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네. 몸속에 100명의 의사를 데리고 나왔다. 네, 진짜 우리 몸에 100명의 의사가 네, 우리를 지켜주는 균이 아닌가. 그렇죠. 그 의성 예.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네네. 네. 그래서 장내 생태계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네, 장내 생태계에는 네.
유익한 균과 네. 중간균, 유해균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네. 유익한 균은 음식을 분해한다는 거, 그 발효시킨다는 의미인데요. 네.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소를 생산하고 네. 이 유해균은 음식을 부패시켜서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가스를 만들어서 독소를 몸에 채우게 되는. 네, 네. 독소를 몸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유해균이 공존하는데 네. 대부분이 중간균이 많습니다. 아, 한 80%에서 90% 정도가 중간균이죠? 네, 그렇게 네. 지금 알려져 있죠. 네. 이제 이 유익한 균이 강하면 얘들이 다 이쪽으로 붙어서 효소를 만드는 작용을 하고 네. 우리가 설사를 하게 되면 살모넬라나 이렇게 유해균을 잘못 먹게 되면은 네. 설사를 하게 되면 이 중간균들이 다 이 유해 쪽으로 붙어가지고 설사를 일으키게 돼서 네. 방금 막 기력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아주 약화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시름시름 앓죠. 예, 보통은. 그래서 이 네. 장내 생태계 이 세 가지 균이 사는데 네. 이 유해균을 잡자고 우리가 항생제를 먹으면 이것이 먼저 죽어요. 아, 유익균과. 유익균이. 네. 왜 그러냐? 유익균이 유해균보다 약합니다. 네, 보통은 악보다 선이 약하다고 예, 네, 원래- 그러잖아요. 네, 겉으로는. 예, 유익한 균이 강하면 생명체가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생명체가 죽을 일도 없고 아플 네. 일도 없죠. 네. 이게 윤회를 시켜서 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좀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려면 유해균이 강합니다. 네. 이것을 뭘로 느낄 수 있냐? 우리가 항생제를 먹거나 네. 예, 유해한 음식을 또 과음을 많이 하거나 하면 네. 화장실에서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과음에 또는 항생제를 섭취했을 때 유해균은 증식이 됐고 유익균은 감소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왜? 음식이 썩어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주변의 냄새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장내 생태계를 우리가 잘 알면 네. 이러한 거를 잘 국민들이 알면 정말 의료보험은 3분의 1만 납부해도 남는 네.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네, 정말 이렇게 오늘 얘기를 좀 제가 들어보니까요. 예. 어찌 보면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도 더 유식해지고 많이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기를 잡아주는 부모보다 네, 고기를 잡는 방법을 좀 교육하러 이렇게 나오신 우리 박세준 대표님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로 조금 전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치료를 해주는 정책보다도요, 네,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가리키는 정책으로 우리가 가야 네, 정말 건강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걸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교육도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국민들이 빨리 교육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아이디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제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네. 그런 그런데 이제 교육에 대한 것을 좀 설명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 네, 그 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보다시피 우리는 피부나 네, 또 이 구강이나 네, 장이나 모든 기관에 네, 유익한 균들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이 유지된다. 네. 이렇게 지금 현대의학이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건강을 지켜주는 균을 건강하게 만들어버리면 네, 조금 전에 보다시피 중간균들이 네, 전부 다 유익균 쪽으로 이렇게 편승을 하기 때문에 네, 예. 중견균들이 유익균 쪽으로 예. 네,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건강하게 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했는데요. 네, 피부에 병이 왔다. 네. 그러면 왜 병이 왔을까요? 몸속에 독소가 있으니까 온 것 아닐까요? 예, 물론 그것도 네. 좀 2차는 네. 피부에 유익한 균들이 유해균한테 패전을 한 결과예요. 아, 패전을 한 결과가 이렇게 피부로 올라오는 거다. 그래서 어떤, 피부에서 네. 병이 된 거죠. 여드름 같은 것도 있고 뾰루지 같은 것도 습진, 있는데. 아토피, 네. 건선, 욕창도 병원에 오래 네. 저게 입원하면 욕창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누워 있고 안 움직이면 생긴다고 해요. 네. 그게 다 유해균의 작용이거든요. 예. 거기서 막 고름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네. 이런 항생제를 대체해서 네. 그건 안 되니까 이제 슈퍼 유산균을 거기다 갖다 전쟁을 시키면 네. 어떻게 돼요? 승리하겠죠. 네, 슈퍼박테리아니까요. 예. 네. 그러면 이제 피부의 고름균을 네.
슈퍼 유산균이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시키면 어떤 결과를 나는지 네. 한번 영상을 해서 네. 영상을 그럼 통해서 영상을 한번 보시죠. 한번,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녹록균 대 천적 전쟁. 녹록균은 고름균을 말합니다. 고름균 대 슈퍼 유익균의 전쟁을 생중계합니다. 녹록균은 설사세균에 비교하여 다소 작지만 설사세균보다 강한 독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녹록균 1억 마리 대 슈퍼 유익균 5억 마리로 전쟁을 시켰습니다. 이 장면은 1시간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3시간입니다. 이 상황은 6시간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9시간 후인데 슈퍼가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여드름, 종기, 무좀 상처, 화상 염증, 욕창과 같이 고름이 흐르는 환부에 슈퍼 유익균을 찾아 투입시켜 전쟁을 시켜보십시오. 대한민국이 항생제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피부암 환자를 봤을 때 우리가 이거 했을 때 보면 처음에는 복용을 안 했을 때 환자들은 뭐 지금 11주 몇 주죠 이게 비필복귀시다 5주 됐을부터 막 그냥 통증이 심해지고 11주 될 때는 막 발악을 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예? 막 그냥 그렇게 무리가 왔었는데 효소를 쓰고 나서는 상당히 이게 경감된 것이 상당히 많아지고 마지막 23주 정도 그다음에 25주 30주까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효소를 계속 복용하게 되면 상당히 피부암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제가 오늘 피부병이 있거나 이래서 여기 보세요. 이쪽은 그 변호사인데 여자 변호사인데 그 전은 더 심했습니다. 저기 아래까지 다 번졌었는데 치료 과정에 이제 칠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우울증에 빠졌어요. 예? 변호일도 못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다 번졌어. 이거 보세요, 그죠? 여기까지에서 이렇게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이건 다 없어진 상태인데 다음에요. 다음.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한 달 정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상당히 빠른 거죠. 그 다음에 한 달 가까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자들은 얼굴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건 당뇨 괴사입니다. 썩어 들어가고 했던 건데, 거기다, 그래서 치료를 해서, 예, 이제 그 효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드시는 요번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이 효소를 먹으면서 이제 그 안에 화상균이 있죠. 그런 균들을 이제 죽이는 그 효소가 있습니다. 그 효소를 치료하면서 이제 이렇게 좋아지게 된 겁니다. 이 동영상과 같이 그 피부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교육하는 그 시청각 교재로 교육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 얘기를 해주거나 글씨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빨리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네. 네. 정말 이런 시청각 교재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외에도 그 어떤 장교육이라든지 이제 그런 교재를 또 만드셨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우리가 피부병은 조금 더 전에 얘기했어요. 네. 그럼 구강의 병이 왜 났을까? 풍치라든지 네. 잇몸병이라든지 이가 왜 빠져요? 잇몸병에 잇몸이. 유해균이 잇몸을 지켜주는 유익한 균이 유해균한테 패전해서 그렇죠. 온 결과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잡아요? 슈퍼유산균을 입속에다가 배치를 시키면 네. 이제 그 예, 슈퍼 쥐를 유산균이. 고양이가 잡듯이 네. 슈퍼가 구강 질병을 내는 유해균을 잡지 잡았었죠. 않겠습니까? 네. 구강병원균 대 천적 전쟁. 구강 건강에 대해 설명합니다. 풍치, 잇몸병, 실인미, 구취의 원인은 구강을 지켜주는 미생물이 병원균에게 패전한 결과입니다. 병원균을 잡자고 항생제 또는 프로폴리스를 사용하면 유익균이 죽거나 병원균이 내성을 키워 슈퍼박테리아가 되는 부작용이 반드시 따릅니다. 쥐를 고양이로 잡듯이 병원균의 천적인 슈퍼 유익균을 입속에 하루 이틀만 배치시켜 전쟁을 유도하면 대부분 통증이 하룻밤에 사라지고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구강 생태계가 정상으로 복원되는 동시에 일주일 정도면 흔들리는 이가 고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 이런 거를 교육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겠냐 하는 생각에서 네. 이제 구강교육관을 만들어서 아, 구강 교육관이요? 예. 네. 입처럼 만드는 거죠. 교육 기자재를. 네. 그 기자재 안에 네. 직접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생이. 네. 그래가지고 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침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거기 병은 왜 생기는지, 음. 그 치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전쟁을 시키는 방법까지 거기서 교육을 하는 거죠. 아, 그럼 그런 걸 거의 다 이렇게 계획을 지금 다 해놓은 세워놓으신 거죠. 상태시에요? 예. 이제 구강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지키는지 교육을 하고, 아, 바로 네. 이제 위장관으로 갑니다. 네. 위장에 가서 위장의 그 연동 운동은 왜 필요하고, 네. 위산은 어떤 역할을 하고, 네. 이걸 또 직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위 속으로 들어가서. 네, 그 구강과 위 그리고 장, 예. 네, 모든 기관의 모양처럼 생긴 건물 안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예. 모든 걸 보고 체험을 하는 거죠. 예, 소장, 대장, 우리가 또 맹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또 쓸개나 췌장도 아주 우리 소화 기능에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전부 다 공부를 하고 학문으로 나오면 입속으로 들어가서 다 공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일단은 그렇게 지금 이와 같이 만들어진 네, 그러니까 구강관이나 학문관이나 이런 것처럼 돼 있지는 네. 않지만 네. 이미 이제 미생물 박물관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게 예, 예. 어디에 있나요? 예, 충북 청원에 네, 예, 그 미생물 박물관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사이버 박물관에 들어오셔도 네,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 좀볼 수는 교육이 될 있다.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게 아, 네,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이 모든 소화기관을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네. 어떤 분변은 또 우리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 분변으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도 네, 좀 알아야지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분변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내 네. 건강의 바로미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입부터 학문까지가 네. 이게 발효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발효기관. 음식물을 섭취하면 입에서 장까지 가는데 발효가 되어서 간다. 이제 발효기관이어서 되고, 네. 효소를 빼먹고 네. 찌꺼기를 내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이 변이거든요. 네. 그 변이 냄새가 난다. 그럼 썩어서 나온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 형태나 냄새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건강 검진을 하는 장소로 써야 된다는 것이 제가 늘상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만큼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이 입에서 분변이. 들어간 것이 배설된 것이 결과물이란 말이죠. 네.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분변 교육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이 조금 피할 텐데. 예. 네. 이래서 그런 교육관을 만들어서 네. 건강 교육을 한번 해보면 너무나 빨리 네. 전 국민에게 네. 이 소화기전을 우리가 생명체가 어떻게 사는지 네. 예. 그 근본을 빨리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정말 이해도 잘 되고 또 아주 재미도 있는 네. 네, 그런 체험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예. 사실 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현실화하기 이전에 어떤 시범 실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네. 뭐든지 말로만 네.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면 얼마나 많이 잡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실제 잡아야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잡는 것을 대규모 돈을 투자해서 잡을 수는 없잖아요. 네. 한번 시험을 해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시범 실시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엔 가장 돈을 저렴하게 들이는 방법은 네. 요새 폐교가 많이 있습니다. 폐교. 아, 많죠. 예. 그리고 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다가 문 닫은 박물관이 많이 있어요. 네, 저도 뉴스에서 예. 그저께 봤습니다. 예. 네. 그런데 한 곳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아이디어를 네. 그 실시를 하는 거죠. 교육관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하고
네. 실제 체험을 시키는 거죠. 네.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 확인을 그래서 하고. 네. 그 체험한 사람들을 통계를 내서 네. 정말 박근혜 정부가 중점 역할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네. 국민행복시대. 네. 예, 건강보다 더 좋은 국민행복시대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내가 제안한 그 신문 광고로 제안한 네. 의료보험 3분의 1만 납부해도 남는 네. 그런 이런 그 국민 행복 시대가 예, 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되면 네. 내가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전부 다 정부에 보상할 뿐만 아니라 네.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네.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네,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또 예. 공증서까지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예. 네. 그래서 이것이 이게 공증서인데요. 네. 이게 공증서인데 이게 뭐냐면 현대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 네. 항생제로 치료되지 않는 그 슈퍼박테리아 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장염사서라든지 항생제로 듣지 않는 것은 다 슈퍼박테리아니까요. 네. 이런 질병에 이거를 갖다가 사용해서 90%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 네. 제 재산이 최소한 한 100억 주면 됩니다. 네. 이걸 전부 다 국가에 헌납하겠다. 그러니 검증해달라. 제가 지금 청와대나 네. 보건복지부나 네. 예, 그 식약처나 여러 군데다 이걸 제안을 해놨는데요. 네. 예, 아, 그럼 그- 제작비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공증서를 좀 만드신 건가요? 예, 이 제작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제작하는 그 비용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사실상 폐교를 이용하니까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건 하지만 거기에서 체험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 정말 평가. 국민행복 네. 시대를 3분의 1만 돼도 의료보험은 3분의 1만 돼도 남는 만들 수 국민행복 시대가 있도록. 될 수 있는가를 네. 평가해주는 이런 작업을 정부가 해달라는 거죠. 이제 그런 작업을 사실은 착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거 이제 착수시키자 하시는 예, 그런 거를 공증서죠. 시험을 해주면 그런 거를 해준다고 약속을 해주면 네. 예, 제가 이건 이 시설비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네, 정말 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뭐 질병률이 높은 나라 네. 이런 것도 보고 하니까요. 예. 정말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시급해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대표님께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면 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기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좀 적어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예, 투병이란 뭐냐? 네, 예, 투병이 뭐라고 느끼시죠? 투병은 환자가 굉장히 힘든 거, 아픈 것 예, 그냥 그렇게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투병은 네, 병마와 싸우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환자가 네. 병원군과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환자 혼자만요. 그렇죠? 환자가 병원과 싸우는 것을 투병이다. 네, 그러니까 환자가 병원과 싸우니까 힘든 거예요. 네, 저도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누차 얘기하듯이 쥐를 고양이를 이용해서 잡으면 쉽지 않습니까? 네, 내가 병원과 싸우지 말고 네. 바로 슈퍼 유산균을 용병으로 사용해서 전쟁을 시키란 말이에요. 네, 싸우게 만들어. 네, 그럼 편안하게 네. 투병에서 탈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거를 그러겠죠. 꼭 상기해 줬으면 좋겠다. 네, 정말 건강을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이 정부가 정말 원한다면 예. 네, 정말 이런 일들을 빨리빨리 하루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이것이 2005년도부터 네. 이런 장내 생태계나 장내균과 공생한다는 사실이 2005년도부터 네이처나 네.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어마어마하게 발표됐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발표가 네. 되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현대의학에도 빨리 접속을 해서 네, 지속적으로 항생제만 쓸 게 아니라 네, 이 분자 생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초고속으로 발전하는 이런 기술로 네, 밝혀진 이 생명의 근원을 네, 의대에서도 교육을 하고 병원에서도 막바로 이걸 적용해서 네.
국민 건강을 책임져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정부에 네. 제가 강력히 요구를 드리고요. 네, 드리는 바고 네, 또 드리고 싶고요. 국민들에게 네, 국민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있다고 했습니다. 네. 네. 이제 국민들에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지금 현재는 질병 공화국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그렇죠. 높은 수치로 되어 네. 있는데 이것을 가장 낮춘 수치로 네. 저는 최소한 2, 3년 이내에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2, 3년 이내에요. 네. 굉장히 빠르네요. 그러면 네. 우리 국민이 그 높은 수치의 환자가 네. 감소하면 네. 전 인류를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겠죠. 사람의 몸은 네, 예. 비슷하니까요. 그러니까 국민 행복 시대를 넘어 네.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 행복 시대를 만들 수 있다. 이건 제가 100% 확증적으로 그동안 한 5년 동안 제가 네. 많은 사람을 통해서 식품을 먹여도 받고 체험도 해봤고 연구도 네. 해서 이미 실증적으로 네. 나타난 증거를 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실제는 네. 3분의 1이 아니라 네. 5분의 1만 내도 남는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예,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요즘엔 정말 국민 행복 시대에 국민들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너무 좋은 정책이 될 것 네. 같습니다. 하나 더 좀 네,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여기 이제 도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은 정비례한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신데. 네. 네. 이게 이 시청자들 분께서 네. 제 이 오늘 대화 중에 네. 이거 하나만이라도 네. 꼭 기억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딱 소개를 해주시는 건데. 네. 장내에 유익한 균이 이렇게 유해한 균이 많고 유익한 균이 적으면 네. 면역력이 이만큼 낮아집니다. 유해균과 면역력이 같이 낮아지고.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유해균이 높으면 면역력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뭐 잦은 피로서부터 탈모부터 온갖 질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네, 예? 그러겠어요. 예. 그리고 네, 유익균이 장내 많- 유익한 균을 높여놓으면 네, 높이고 유익한 균을 낮춰놓으면 네. 면역력이 이만큼 높아져요. 음, 그러면 면역력이 높으면 뭐가 높아지죠? 자연 치유 능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치유 능력 높아지고 또 이제 몸에 생기는 많은 병들이 치유가 되는 없어지겠죠. 거죠. 네, 약이나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자가 치유 나의 능력. 자연 치유 능력이 네. 결국은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럼 자연 치유 능력 어디서 생기냐? 면역력이니까. 네. 면역력 누가 만들어주냐? 장내 유익균이 만들어주니까. 네. 이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게 하는 건 또 뭐냐? 네. 이 슈퍼박테리아를 네. 또 네. 화장실에서 네. 모유를 먹을 때처럼 음, 악취 없는 황색 해변을 보신다면 네. 바로 장에 유익한 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화장실에서 매일 아침 건강검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제 무슨 음식을 먹었는데, 뭘 먹었는데, 오늘은 악취가 많다. 이러면 내가 유해한 것을 먹었고, 장내 유해균이 많은 거다. 근데 네, 정말. 모유를 먹을 때처럼 황금색 해변을 봤다. 그러면 네, 장에 그러면- 유익한 균이 증가해서 면역력이 높아진 것이다. 네, 정말 이렇게 지금, 느끼는? 네. 예. 지금까지 정말 대표님께서 장내 유익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이렇게 유산균,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미국의 철학자이자 월든의 저자인 헨리 데이비스 소로는요, 이 모든 사람의 자신의 몸이라는 신전을 짓는 건축가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부실공사 없이 신전을 튼튼하게 지어야 우리의 행복이 더욱더 빨리 다가올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올바른 건강 정보를 숙지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